안녕하세요. 데이터 전처리와 데이터 시각화 강의를 진행할 강지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전처리 활동 중에 집계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법, 그리고 일반화와 정교화로 데이터를 변환하는 방법, 데이터 인코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볼 데이터 전처리 활동은 데이터 변환 활동입니다. 데이터 변환이라고 하는 것은 원본 데이터를 머신러닝 알고리즘이나 혹은 데이터 분석 결과를 올바르게 얻기 위해서 다른 형태의 데이터로 바꾸어주는 작업을 데이터 변환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변환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한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데이터 변환 기법인 집계 데이터, 그리고 일반화, 정교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볼 데이터 변환 방법은 집계 데이터입니다. 집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집한 데이터를 요약해서 표현하는 방법을 집계 데이터라고 합니다. 수많은 데이터를 요약하는 방법,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평균값을 도출하거나 혹은 중앙값, 데이터의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서 분산과 같은 통계 수식을 적용하는 방법이 집계에서 사용하는 통계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예제를 먼저 살펴볼게요. 일일 판매 데이터를 집계해서 월별 혹은 연간 총 금액을 계산하고자 합니다. 자, 대부분 매출을 일으키는 기업에서 혹은 판매점에서는 이런 작업을 자주 하실 거예요. 자, 우리가 수집한 데이터들을 보면요. 각각의 지역에서 보면 지금 ABC라고 하는 지역이 반복해서 보이고 있고요. 각각의 지역에서 아마 추가적인 컬럼이 있었겠죠. 날짜 정보나 시간 정보를 담은 그런 추가적인 컬럼이 있었을 거로 보이는데 해당 날짜에 지금 매출이 얼만큼 발생이 되고 있는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집계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 데이터에서 지역별 매출 합계는 어떻게 되지? 이런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지역을 묶어주고, 즉 동일한 지역, A 지역은 A 지역끼리, B 지역은 B 지역끼리 이렇게 묶어준 다음에 거기에서 데이터를 합해주는, 서메이션 해주는 연산을 해주면 지역별 매출 합계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연산이 바로 그룹 바이라고 하는 그룹 연산입니다. 아마 엑셀을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미 나 이거 평소에 사용하던 알고리즘인데? 라고 하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알고리즘이에요. 자, 데이터를 그룹별로 나눈 다음에 우리가 동일한 값을 가진 것들끼리 묶어주고 묶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값을 하나의 대표값으로 표현을 해줘야겠죠. 그렇다면 그때 우리가 표현할 대표값을 합계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개수로 사용할 것인지 평균값으로 사용해 줄 것인지 그런 것들을 지정해주는 활동이 바로 그룹 연산, 그리고 이 그룹 연산을 통해서는 집계된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위해서 사용한다기보다는 우리 사용자가 지금 데이터가 어떠한 분포를 보이고 있지? 어떠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지? 이 데이터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 연산을 하면 복잡한 데이터를 특정 기준에 따라서 여러 그룹으로 나누고 그리고 집계, 변환, 필터링을 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예시는요, 각각의 지역별로 편의점 월급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각각의 지역별로, 여기 서울시, 고양시, 수원시 등등 다양한 지역이 보이고 있어요.
그 지역별로 월급의 합이 얼만큼 되는지를 합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기준 데이터가 되는 컬럼은 지역 컬럼이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연산을 수행해야 하는 컬럼은 우리가 궁금한 게 월급 데이터였죠. 그러니까 월급 컬럼을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월급 데이터를 어떻게 해야 돼요? sum, 합해 줘야겠죠. 그래야지 지역별 월급의 합계를 구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하는 게 바로 그룹 바이 집계 연산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집계 연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피봇 테이블입니다. 피봇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행과 열 기준으로 그룹핑해서 어떤 연산을 적용하는 거예요. 자, 앞에서 살펴봤던 그룹 연산도 분명히 뭔가 그룹핑을 해주었거든요. 그러면 이 그룹 연산과 이 피봇 테이블은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앞에서 살펴봤던 그룹 연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 변수를 기준으로 연산을 수행하지만 이 피봇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 변수를 기준으로 진행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기준 변수는 뭐고 선택 변수는 뭐야? 이런 생각이 드시죠?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여기에 있는 매출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피보팅을 해보겠습니다. 피봇 테이블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지금 선택 변수를 날짜 그리고 품목 이렇게 두 가지를 지정을 해줬어요. 하나의 기준 변수를 설정한 것이 아니라 이제 두 개의 선택 변수, 두 개의 값을 선택해 주었습니다. 표현 방법이 조금 다르죠. 그리고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 하나는 세로축에, 하나는 가로축에 배치를 해 주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룹핑한 결과값이 아니라 각각의 아이템이 가질 수 있는 값들을 작성해 주었다는 것에 좀 차이점이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연산을 수행해야 할 추가적인 컬럼을 또 선택을 해준다면 이 매출값에 대해서 대표값을 계산을 해서 채워주면 되겠죠. 이게 바로 피보팅의 연산에서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테이블에서 피봇 테이블 한번 생성해 볼게요. 피보팅을 하기 위해서는 행기준과 열기준, 가로축과 세로축에 대해서 각각 컬럼을 선택해주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행 기준을 판매 일자와 원가로 선택을 해줬어요. 그리고 열 기준은 제품명을 선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연산 대상, 즉 우리가 요 피보팅한 결과값으로 담을 그 연산 대상 컬럼으로는 요 판매 가격을 선택해 주었어요. 그리고 요 판매 가격은 우리가 각각의 행기준과 열기준의 값을 기반으로 하나의 대표값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여기서도 동일하게 sum이라고 하는 연산을 수행하도록 설정해 주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영화 데이터의 장르별 집계 정보를 확인하고 싶다. 자, 지금 보시는 이 데이터셋은요. 2010년대에 한국에서 개봉한 한국 영화 600편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여기에 보면 영화의 제목, 배급사, 장르, 개봉 날짜 등등 다양한 정보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궁금한 건 장르별 집계 데이터예요. 자, 각각의 장르별로 관객 수가 얼마나 되었지? 배우 수는 어떻게 되지? 스텝 수는 어떻게 되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고 싶다. 그럴 때에는 우리가 장르를 기준으로 하고 그리고 연산할 수 있는 컬럼을 스텝 수나 배우 수, 관객 수를 사용을 해서 그룹 바이 연산을 수행을 한다면 장르별 집계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집계라고 하는 알고리즘은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알고리즘이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친숙하게 사용하시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 이렇게 한번 또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리마인드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데이터 변환 방법은 일반화입니다. 일반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데이터에 대해서 계층적인 개념을 반영을 해서 이 데이터를 하위 수준에서 상위 수준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일반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스트릿 수준으로 정보가 나열이 되어 있으면 그것을 스트릿 단위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상위 개념인 도시나 국가 개념으로 대체해서 관리하는 것이 바로 일반화하는 사례가 될 수 있겠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숫자, 나이가 되겠죠. 그 나이를 하나씩 다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이를 어린이, 성인, 노인 이렇게 그룹핑을 해서 바꿔주는 작업이 바로 일반화라는 그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일반화하는 방법. 첫 번째, 우리 이상치 처리할 때도 살펴보았던 방법입니다. 비닝을 사용하면 돼요. 비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여러 개의 버킷, 깡통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적절하게 깡통에 채워주는 작업이 비닝이었죠.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에 대해서 비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체 값에 대해서 정렬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 그 버킷의 기준을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 버킷의 기준을 설정하는 방법에는 간격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혹은 빈도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간격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적절하게 값을 구분할 수 있는 이렇게 여기선 지금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사용을 했어요. 등간격을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적절한 기준선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여기서는 등간격을 사용을 했어요. 10, 20, 30을 기준으로 버킷을 생성할 수도 있고요. 빈도수로 한다면 전체 데이터셋을 우리가 빈의 개수로 나누어서 지금 여기 전체의 개수가 9개니까 여기에서 지금 빈의 개수를 이제 3으로 설정을 해줬어요. 3으로 나눈 다음에 각각의 값에 적절한 개수만큼 채워주면 우리가 평화화를 적용해서 일반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age라고 하는 컬럼에 대해서 비닝을 적용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여기 데이터가 0세부터 80세까지 분포해 있어요. 근데 이 데이터셋을 모두 다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그룹을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을 나누기 위해서 비닝, 평화화를 적용을 할 거고요. 여기서는 평화화를 적용하기 위해서 각각의 기준이 되는 값을 상한값과 하한값을 이렇게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여기서는 동일한 간격을 사용했네요. 0세에서 20세에 해당하는 값에 대해서 하나의 빈, 20세에서 40세, 40세에서 60세, 그리고 60세에서 80세까지 각각의 데이터에 대해서 빈을 생성한 다음에 이제 값을 바꿔주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0에서 20세는 무조건 다 10이라고 하는 값으로 채워주고 20에서 40세는 30, 40에서 60은 50, 60에서 80은 70이라고 바꿔주어라 라고 했더니 그 결과값을 확인을 해보면 이런 형태로 22세에 대해서는 30, 54세에 대해서는 50 이런 상태로 값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데이터는 대부분 수치형 데이터였어요.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였는데 문자열 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일반화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런 주소 데이터가 있어요. 도로명 주소로 나타나 있는데요. 이것을 먼저 파싱을 해줍니다. 여기서는 캐릭터 스플릿이라고 하는 연산을 사용을 했고요. 주소라고 하는 컬럼에
여기 지금 띄어쓰기 단위에 따라서 우리가 구, 시, 동, 도로명 이렇게 값을 추출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 주소 컬럼에 대해서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스플릿, 쪼개줘라는 명령을 수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서울, 강남구, 헌릉로 731이라고 하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주소에 담고 있는 세부 정보를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난 여기에 있는 상위값만 사용하고 싶어. 구 단위로만 사용을 할래? 아니면 시 단위로만 사용을 할래? 이제 적절하게 의사결정을 적용한 다음에 값을 변환을 해주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데이터를 일반화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캐릭터 스플릿한 결과 원래 하나의 값이 5개의 값으로 분할이 되었고요. 여기에서 나는 구 단위로 값을 관리를 할래 라고 하면 문자열 파싱된 결과에서 두 번째 위치에 있는 값, 즉 여기선 강남구가 되겠죠. 이 값만 추출을 해서 값을 치환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볼 일반화 방법은 우리 앞에서도 살펴보았던 그룹화예요. 그룹바이 연산입니다. 애초에 데이터가 구 단위로 담겨져 있다라고 하면은 그 구를 기준으로 동일한 구 값을 가진 것에 대해서 내가 분석을 하고자 하는 컬럼에 대해서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그것에 이제 대표값을 설정을 해주면 구는 구끼리, 같은 구끼리 이제 묶여서 내가 원하는 그 값을 일반화해서 분석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살펴볼 개념은 정규화입니다. 이 정규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 머신러닝, 딥러닝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데이터의 값의 범위를 바꿔주는 작업이 바로 이 정규화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치형 데이터를 많이 분석을 하는데 그 수치형 데이터의 그 컬럼의 성격에 따라서 값의 분포가 굉장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분석을 하려고 하는 데이터가 나이 데이터다. 이 나이 데이터는 여기 어떤 값에서 어떤 값값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근데 매출 데이터까지 함께 보고 싶어요. 근데 그 매출에 대한 데이터는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는 금액을 다루는 단위이다 보니까 훨씬 더 숫자 값이 큰 값으로 이루어져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컬럼은 이런 형태로 데이터가 분포가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값을, 이제 각각의 컬럼 값을 우리가 정규화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 값의 크기에 따라서 한쪽 컬럼에 이제 비중이 맞춰져서 잘못된 결과값이 도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컬럼에 스케일이 다른 경우에는 이런 데이터들을 하나의 기준선을 맞추어서 값의 스케일을 맞춰주거나 혹은 이제 중앙값을 기준으로 스케일을 맞춰주는 작업을 해주셔야 해요. 그래서 정규화가 필요한 이유, 측정 단위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동일한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인치로 측정을 했느냐, 미터로 측정을 했느냐에 따라서 다른 값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거는 각각의 크기의 변화량만 궁금한 건데 실제로 값의 차이 때문에 잘못된 결과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반드시 정규화 작업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알고리즘에서는 이 정규화가 굉장히 중요한 전처리 활동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 알고리즘 내부에서 가정하고 있는 것 중에 이 데이터, 입력 데이터가 지금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을 거야. 혹은 지금 그냥 단순히 나는 거리를 계산할 거야. 라고 사전에 어떤 데이터셋일 거야. 라는 것을 가정을 하고 알고리즘을 만들었기 때문에 정규화를 진행해야만 올바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분석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정규화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럼 정규화는 어떻게 해주느냐? 크게 두 가지 방법이 가장 많이 쓰여요. 먼저 첫 번째, 최소 최대 정규화입니다. 민 맥스 스케일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본 데이터에 대해서 선형 변환을 하는데 각각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0에서 1 혹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로 맞춰주는 작업이 민 맥스 스케일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을 사용하면 값을 최대값과 최소값을 맞춰주는 정규화를 적용을 해서 값이 변환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득 데이터가 있는데 전체 데이터를 분포를 봤더니 만에서 9만까지의 값이 있더라. 이것을 0에서 1 사이로 변환을 하고 싶다. 그럴 때에는 앞에서 보셨던 수식의 값을 적용을 하면 예를 들어서 7만이라고 하는 값은 0.75로 바뀌어서 실제로 모델의 입력으로 활용이 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아이리스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원본 데이터셋의 분포를 보면 원래는 가장 작은 값, 미니멈 값이 4.3부터 맥스가 7.9까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그리고 각각의 컬럼에 대해서 미니멈 값과 맥시멈 값이 다 다르죠. 민맥스 스케일링, 최소 최대 정규화를 수행하고 났더니 전체 결과값이 0에서 가장 최대값 1까지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 최소 최대 정규화를 적용할 때 주의점이 있는데요. 학습용 데이터와 테스트용 데이터셋에 대해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학습용 데이터가 0부터 10까지 값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민맥스 스케일링 적용해서 0부터 1까지 분포가 되도록 값을 조절을 해줬어요. 근데 우리가 분석할 그 데이터의 테스트 셋에는 0부터 5까지의 값만 있었어요. 그러면 이것의 민맥스 스케일한 결과값이 0에서 1에 해당하는 값이 아니라 우리가 학습용 데이터에서 적용했던 기준을 그대로 따라서 이 기준대로 변환을 해서 0부터 0.5가 되도록 변환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살펴볼 방법은 G점수 정규화입니다. 이 G스코어 정규화라고 하는 것은 평균과 표준 편차를 사용해서 정규화를 수행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최대, 최소값을 기준으로 했었죠. 이 G스코어 정규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값에 대해서 앞에 나와 있는 수식을 적용을 하면 특정 값에 대해서 정규화된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동일한 그 아이리스 데이터셋에 대해서 G점수 정규화를 적용한 결과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컬럼 그 값들은 민과 여기 std라고 쓰여 있는 표준 편차 값입니다. 자, 평균 값이 각각의 컬럼이 다 달랐어요. 표준 편차도 다 달랐고요. 근데 여기에 G스코어 변환을 하고 났더니 값이 민은 0에 가까운 값, 지금 보면은 다른 숫자 값이 들어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거는 마이너스 1.6에 10의 마이너스 15승, 즉 0.0000000 16903 이렇게 읽히는 거죠. 즉 0에 가까운 것입니다. 평균은 0,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인 표준 편차는 1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G점수 정규화는 언제 적용이 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어떤 시험을 봤는데 A 시험에서 어떤 학생은 50점을 받았고요. B 시험에서는 어떤 학생이 90점을 받았대요. 둘 중에 누가 더 시험을 잘 본 걸까요? 근데 이 A 시험은요, 평균이 30점, 표준 편차가 8이었고요. B 시험은 평균이 80점, 표준 편차가 6이었대요. 자, 이렇게 우리가 비교할 대상에 그 평균과 표준 편차가 상이할 경우에
그것의 기준을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가 G점수, 스케일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G스코어를 적용을 해서 값을 변환을 했더니 A시험의 50점은 2.5로, B시험의 90점은 1.67로 변환이 되었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A시험의 50점이 B시험의 90점보다 더 좋은 점수였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 살펴볼 데이터 변화는 데이터 인코딩입니다. 인코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범주형 데이터에 대부분 많이 적용을 하는데요. 범주형 데이터 혹은 문자형 데이터에 왜 데이터 인코딩을 적용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데이터 인코딩 결과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화 데이터셋을 한번 예제로 가지고 왔어요. 그 영화 데이터셋에 스크리닝 RAT라고 하는 컬럼에 이런 값들이 들어있대요. 12세 관람가, 15세 관람가, 전체 청소년 관람 불가까지. 이렇게 4가지의 범주형 값들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머신러닝 혹은 데이터 분석을 할 때에 이러한 범주형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값들을 모두 다 숫자로 바꿔줘야 해요. 그러면 이러한 값들을 숫자로 바꿔주는 방법, 가장 간단하게는 각각의 요소에 어떤 숫자를 매칭해주는 방법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12세 관람가는 0, 15세 관람가는 1, 전체 관람가는 2, 청소년 관람가는 3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값을 숫자로 바꾸게 되면요. 이 숫자는 크기를 가지기 때문에 3으로 매칭된 청소년 관람 불가라고 하는 그 속성을 가진 값이 12세 관람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이 값이 더 중요한 거다라고 컴퓨터는 오판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렇게 숫자로 치환하는 방법은 옳지 않은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숫자로 바꿔야 되는데 이렇게 크기를 갖지 않는 혹은 이제 동일한 크기를 갖는 숫자로 바꾸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원핫 인코딩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크기가 동일한 벡터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4개의 값에 대해서 벡터로 변환을 하려면 4차원 벡터를 생성을 하고요. 그 4차원 벡터 중에서 해당 값이 포함되는 값에 대해서만 1,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0을 채워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지금 이제 4개의 컬럼을 새롭게 생성을 했고요. 왜냐하면 4개의 속성이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원래 기본적으로 다 0으로 채워주고 그 중에서 청소년 관람 불가에 해당하는 것은 해당 컬럼의 값만 1, 15세의 경우에도 15세 컬럼에 해당하는 값만 1, 이런 식으로 변환을 해줍니다. 이렇게 값을 변환을 해주면 우리가 각각의 값들이 다르다, 청소년, 15세, 12세 전체 각각의 값이 다름을 표현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각각의 크기의 차이가 1이기 때문에 크기가 동일한 형태의 숫자로 변환을 할 수 있어서 앞에서 변환했던 오류를 막을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하나하나의 숫자를 1대1로 매칭한 것이 바로 레이블 인코딩. 이것은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데이터의 차원만큼 벡터를 생성을 해서 0과 1로 구성된 벡터로 변환하는 원핫 인코딩을 사용하는 것이 잘못된 결과를 발생할 그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진화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범주형 속성을 이진 변수, 앞에서 봤던 것처럼 원핫 인코딩 변수로 바꿔주는 작업을 이제 다른 용어로 이진화다 라고 또 표현을 해요. 자, 여기서 보는 사례는 이제 성별 데이터네요. male, female, 그리고 not specified 이 3가지의 속성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3가지 범주에 대해서 우리가 벡터로 표현하기 위해서 3개의 컬럼을 생성을 했고요. 전체 값은 다 0으로 채워준 다음에 해당 속성에 포함되는 값에 대해서만 1로 값을 바꿔주었어요. 이게 바로
속성, 범주형 속성에 대해서 원핫 인코딩 결과값을 적용한 결과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데이터는 날씨 데이터예요. 날씨가 봤더니 sunny, overcast, rain 등등 여러 값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각각의 범주가 몇 가지 속성으로 구성이 되었는지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원하드 인코딩을 적용을 해주면 되겠죠. 또 여기에 있는 outlook이라고 하는 컬럼 이외에 또 원하드 인코딩을 적용할 만한 컬럼 찾으셨죠? windy와 play도 봤더니 이제 false와 true, yes와 no라고 하는 범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값들을 원하드 인코딩 변환을 하게 되면 이런 형태로 추가적인 컬럼이 생성이 되고 temperature와 humidity의 값, 원래 숫자로 구성되어 있던 값들을 제외하고는 원합 벡터가 생성이 돼서 더 많은 차원의 값을 가지는 데이터로 변환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 데이터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집계 데이터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일반화와 정규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인코딩까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가 데이터 변환 중에서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데이터 전처리 방법이니까요. 꼭 숙지해 주세요.